네, 1월 24일, 아무튼 첫 주에 또 새로운 시작은,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3%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나마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단 빨간불 정도는 또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또 많이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며칠 전에도 한번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24일 제약협회장이 신년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약협회장, 올해 K 제약 대도약식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후기 임상 정부 지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금일 원희목 제약바이오 협회장이 신년 인사를 했는데요. 셀트리온 치료제와 SK바사 백신은 민관 협력 성공 사례다라고 하면서 또 정부에서 후기 임상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 협회 회장 24일 온라인으로 지난해 13조 원대 규모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실적을 언급하면서 셀트리온과 SK바사 성공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와 SK바사의 백신 말 그대로 성공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정부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아까 1%대 급락하고 특히 코스닥 3%대 지금 급락 중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만에 2,8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가 일단은 판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또 여러 가지 이슈 사항에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3개월 만에 2,800선이 깨졌습니다. 미국발 악재에 더해서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현재 장 흐름 많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790선 아래까지 밀려났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1.66% 내린 2,787.13에서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미국 연방거래시장위원회와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증시를 짓누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할 LG에너지솔루션도 관심사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만 시총 상위 3위 자리에 안착하게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할수록 다른 대형주에서 매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할 14조 원 추가 경정 예산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3.09%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오전 오른 1,194원 5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이했죠. 네, 오늘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가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최대 2년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아무튼 지금 정시에 호재라고 하면 그죠?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정부에서 14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여부. 요게 호재 부분이고 악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 3대 지수 모두 급락한 부분. 그리고 이 급락한 원인이 그죠? 그 금리 인하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89%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양적 긴축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건, 그리고 일단 FOMC 25일에서 26일 열리는 FOMC의 정례 회의에 대한 파월 의장의 또 약간 발언 부분,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 부분에서 단순하게 보면 호재거리는 14조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 부분이고 악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서요. 시장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미크론, 네, 우세종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대응 단계도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준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체계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50%에 이르면서 정부의 방역 체계가 대응 단계로 전환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우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은 50.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세종 전환 기준인 50%를 넘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경기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검출률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영향으로 조금 줄긴 했는데요. 전날 같은 시간보다 116명이 줄어든 7,513명을 집계돼서 사흘 연속 역시 7,000명대를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7,000명대를 넘어섰는데 이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이제 50%를 넘었고요. 네. 감염자 수는 지난 일주일간 4,830명이 확인이 돼서 이제 누적 감염자가 10,0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9,86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해서 검출률은 2배 가까이, 그리고 확진자 수도 1.8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이 1,900여 명, 국내 지역 발생 2,800여 명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해외 유입자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정부의 방역 체계도 이제 대응 단계로 전환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지난주에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우세종이 됨에 따라서 정부 방역 단계도 이제 대응 단계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이 됩니다. 일단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 4곳부터 60세 이상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PCR 검사가 시행이 되고요. 또 이들 지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일반 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에 대한 검사와 이 치료가 전담이 됩니다. 당국은 이렇게 우세화 지역 4곳부터 대응 단계로 전환해서 좀 상황을 해보고요. 추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방역 패스 예외 적용도 확대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외자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이 됐고요.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뒤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 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판정을 받은 사람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두 의학적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입원 치료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나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산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 절차 없이 쿠브 앱이나 포털의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죠. 네, 방역 패스, 네, 예외 단계가 조금 네, 추가가 되어서 네,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정부 네, 오미크론 효과 떨어지는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네, 사용 제한 부분을 조금 네,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전이었죠. 일단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네, 미국의 리제네논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잠깐 네, 사용 제한이 중지가 되었다가 네, 사용 제한이 조금 되었다가 네, 기존에 오미크론도 오미크론이지만 네, 델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사용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크론이 네, 우세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델타의 항체 치료제가 네, 그 효과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몇 주 정도 더 지켜본 이후에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11111에 리제네논 사용 제한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네, GSK, 아스트라제네카 말 그대로 추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SK 소트레비바 효과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네, 셀트리온 우리는 일단 뭐 CTP59 레키로나주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효과 조금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조금 기대에 접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허비평 레키로나 있죠. 올해 안에 나올 이거는 CTP59랑 CTP63 합쳐지는 부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국 정부가 일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용 허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라고 그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리젠에는 1912 항체 치료제 말 그대로 사용 제한 검토를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사용하지 말라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플로리다 쪽인데요. 신규 코로나19 사례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항체 치료제 배송을 일시 중지했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던 사항이었고요. 또 이 부분이 한 달 전, 한 달 반쯤 아무튼 이슈가 조금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 미국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와 GSK에서 추가 도입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G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60만 회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 계약을 맺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 또 미국 정부 렘데시비르를 12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 처방 범위 확대했던 사항도 최근의 일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올해 안에 흡입형 레키로나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여기 흡입형 레키로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CTP59와 CTP63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한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보유 중인 셀트리온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적용할 수 있는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전이었죠. 1분기 안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시험을 계획 중이라고 하고 2분기 정도의 중간 결과를 약간 도출하겠다고 하는 회사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약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2022년 안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2023년 상반기 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라이센스 확보해서 전 세계 105개국 국가에 공급할 예정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무튼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2022년 안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23년 상반기 중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1분기 안에 대규모 글로벌 임상이 제가 알기로 임상 2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2분기 정도의 중간 결과 도출하겠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튼 늦어도 2022년 안으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3분기 정도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그냥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잘 하면 그죠?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우리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 생각 부분이고요. 아무튼 회사에서 나온 공식적인 보도 자료 상으로는 1분기 안에 대규모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요. 2분기 안으로 중간 결과를 약간 도출하겠다라고 해서 보도 자료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개인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좀 빨리 효과가 좋은 또 우리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좀 빨리 나와서 좀 처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